194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의 요트 항구에서 놀고 있던 한 무리의 소년들. 그들 무리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한 소년의 이름을 지적하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죠. 하지만 놀림을 받던 소년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 큰 콤플렉스였거든요. 이에 화가 난 소년은 친구가 바다에 잠수할 때 따라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그런 소년의 행동을 다른 친구들은 보지 못했기에 그를 놀렸던 친구는 그렇게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년은 불안한 마음보다는 우월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이것이 훗날 최소 16명을 살해해 사형을 집행당할 캐럴 에드워드 콜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캐럴은 어렸을 당시 부모님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어머니 역시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저질렀죠. 그런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입대하며 자리를 비웠을 때 그나마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했던 캐럴.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낯선 아파트에 방문하면서부터 그는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응접실에서 캐럴이 기다리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낯선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몸을 썩으며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에게 만약 자신의 행동을 폭로한다면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며 캐럴을 학대했던 어머니. 캐럴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니는 그에게 여자옷을 입혔고 엄마의 작은 소녀라고 놀리는 친구들 앞에서 걸어다니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들은 캐럴에게 앞으로 벌어질 살인에 대한 씨앗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여자 이름 같다고 놀리는 친구를 살해하며 첫 범행을 저질렀던 캐럴. 그 친구는 그의 범행 피해자들 중 유일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15살 때 IQ 테스트 결과 캐럴은 150이라는 높은 결과를 얻었지만 이상하게도 학교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술을 마시고 다니다 결국 2학년 때 중퇴하며 1957년에 해군에 입대했던 캐럴. 군대에서 술 문제와 절도로 인해 그는 교도소로 보내졌고 풀려난 뒤에도 여러 잡다한 범죄를 일으키며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병 치료를 받았고 1962년에는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에 그를 진찰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를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캐럴이 타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하며 말이죠.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인격 장애를 진단받으면 금세 퇴원하는 경우가 있곤 했는데 캐럴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퇴원 후 그는 형이 살고 있던 텍사스로 갔습니다. 그의 형은 동생을 반겨주며 자신의 약혼녀를 소개해 주었죠. 1965년 8월에 캐럴은 형의 약혼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하며 집에 불을 질러 그녀를 살해하려 했고 결국 방화죄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물론 형의 약혼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그의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2년 뒤 감옥에서 풀려나 미주리주로 건너간 그는 거기서 만난 소녀의 목을 졸라 살인 미수로 체포되며 다시 5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범행들은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친구를 살해할 때 느꼈던 그 우월감, 성취감, 안정감을 말이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다른 강력한 마약처럼 살인은 잠깐 감각을 만족시키지만 그 효과는 곧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살인에 중독된 이들은 결국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캐럴이 그러했습니다. 1971년 5월 7일에 한 술집에서 캐럴은 애쉬라는 여성을 만났고 그녀를 꼬셔 차에 태웠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 도착한 캐럴은 그녀를 교살한 뒤 유기하고 달아났습니다. 5월 23일과 30일에 그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 2명을 애쉬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며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많았던 여성들로 일탈을 목적으로 술집을 찾은 그녀들을 캐럴은 노렸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과거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캐럴. 그는 그런 여성들이 없어져야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1971년 6월에 절도와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는 동안 캐럴은 강력계 형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기했던 애쉬가 발견됐고 그날 술집에서 둘이 함께 나가는 것을 봤다는 주점 주인의 증언으로 인해 캐럴을 신문했던 형사. 생각보다 캐럴은 빠르게 자백했습니다. 그날 애쉬와 함께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기에 겁에 질려 시신을 유기했다는 거짓 자백을 말이죠. 당시 검시관이 애쉬의 몸에서 교살당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의 거짓 자백은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1972년 3월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운 좋게 풀려난 캐럴은 그 뒤로도 여러 도시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앞선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1980년 11월 30일에 셀리라는 여성을 그녀의 집에서 살해했을 때 잠시 여운을 즐기고 있던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셀리의 아들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술에 취한 탓인지 캐럴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을 본 캐럴은 자신이 셀리와 성관계를 했고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그녀가 죽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셀리의 몸에는 별다른 상처나 저항의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그의 말을 믿었고 검시관도 그녀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처리했죠. 그렇게 캐럴은 조서를 작성한 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캐럴이 여러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을 알아차린 한 형사로 인해 그는 다시 체포됐습니다. 형사는 과거 수상했던 사건들을 지적하며 캐럴을 신문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짓 자백이 아닌 자신이 어릴 때 친구를 살해했던 것을 비롯해 다른 이들을 살해했다는 진실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어릴 적 어머니의 학대로부터 시작된 여성에 대한 증오라고 밝혔습니다. 1984년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캐럴은 탈옥 계획을 포기하며 추가 살인 혐의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살인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범행 당시 취했던 경우가 많았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6명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고 자백했습니다. 1984년 8월 16일에 법정에 선 캐럴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렇게 그는 그해 10월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5년 12월 6일에 독극물 주사로 생을 마감한 캐럴. 당시 그의 나이는 4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안타깝고 측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